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죠. 유가 급등에 정유 관련주들이 좀 하락했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좀 반가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계속 그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이 상승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 미국 증시 상승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호실적 영향으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나스닥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최근에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 그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틀 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낙폭 축소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왜 주목을 하냐면, 앞으로 이 국채금리 고공행진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보다는 이런 영향이 언제쯤 빨리 또 선반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 자그맣게나마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즉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5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0.5%에서 이제 0.75%까지 긴축 가속화에 대한 얘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기대감들이 시장을 또 변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에 주목을 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말 그대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증시가 상승을 해요.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게 증시가 잘 가거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런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주 환원책.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당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그 속에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느냐, 요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주주 환원책, 배당이 됐던, 자사주 매입이 됐던, 자사주 소각이 됐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국채금리가 아니라 이제 호실적 쪽으로 시선을 살짝 돌리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금씩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증시가 다우지수가 이제 S&P 지수보다는 상승폭이 좀 더 컸었는데 최근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술주들이 어떤 할인율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계속 컸었는데 이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국채금리 영향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할인율 요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술주 그리고 인텔 같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코스피가 IT가 가야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채금리 영향에서 벗어난 나스닥 기술주 강세, 이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주 강세,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진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술주만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마스크 연장 결정을 무효화를 하게 되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 의료와 같은 소위 말하는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 여기도 좀 고무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80%가 소비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수출이 80%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소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혜택되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수출주 기업들로 가기 때문에 이런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기분 좋은 소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당연히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바이오, 특히나 화이자 같은 이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주가 하락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상승의 긍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춰 잡았는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악재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변할 거고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각 시기마다 이 경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다 계속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4.4%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1월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반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이번 3월달에 와서는 이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시간이 지나고 이제 6월달이 되고 또 9월달이 됐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만약에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IMF의 어떤 그 전망치를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6%로 하향이 조정이 된 건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로 인해서 러시아 제재,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봉쇄 이슈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IM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망 이슈를 에너지와 같은 공급망 이슈라든지 그리고 소비와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전망치가 틀려질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아마 시장을 좀 관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이 러시아 제재가 또 장기화가 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제재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또 이 인플레이션 증폭이 되는 어떤 염려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곡물 수출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최근에 이상기후까지 발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수급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좀 장기화가 되기보단 빨리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런 공급망 이슈가 좀 완화가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끝이 나야 어쨌든 뭐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각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선진국은 5.7%, 신흥국은 8.7%로 각각 예상을 했는데, 요거는 1월달 전망치 대비해서 각각 1.8%, 2.8%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또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더 고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탄소 배출과 어떤 그 새로운 정책들이라든지 신사업,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목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공급망 이슈라는 이 것들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대체할 만한 어떤 신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의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이 좀 마무리가 돼줘야 이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러시아 제재가 아무래도 이 원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줘야 원전 같은 문제도 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승전결 이 러시아에 대한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특징을 좀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대형 IT 중에서도 또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연속성을 갖게 되는 걸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팔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담더라고요.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의 반도체주 매수를 단기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의견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 대답을 미리 하셨네요. 일단은 단기적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이 잡혔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시장과 연관성을 좀 보시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IT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둘 다 IT입니다. IT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길래 하이닉스면 매수를 했느냐?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상승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IT 기업이 맞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만은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오늘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이 상당폭 상승폭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시장 방향성을 볼 때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IT 섹터 중심으로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서버용 디램에 대한 가격 반등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영향력이 또 하이닉스가 더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은 지금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바뀐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바뀐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대 말씀을 드린 대로 일희일비 하지 말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런 변수가 없었다라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11월 달에 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 이후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조금은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인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만으로도 저는 10만 원 충분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하시려고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그 작년에 고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날이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심에도 이런 실수는 절대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한번 인내를 갖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7만 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또 11만 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집니다. 이 같은 흐름을 보고 상저하고 상고하저 국내 증시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일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IT에서 약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상저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를 좀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022년 전체적으로 이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증시에서는 아마 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시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영원한 테마는 없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항상 시장은 순환을 하게 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 공급망 이슈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는 선반영이 될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도 아마 1,200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안도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이제 엔데믹을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어떤 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서 아마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워터 스포츠 관련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워터 스포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적절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